얘는 2주 정도 숙성한 다음에 얼린 거예요. 생선을 냉동시켜서 해동을 하면 저희는 해동을 해도 갈변 현상이 없어요. 품질의 저하가 없습니다. 원물 상태라고 사실 보셔도 됩니다. 연어인데 2주 좀 넘게 숙성을 한 거예요. 기름이 응축됐는데 갈변은 없죠. 저희만 갖고 있는 기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69g? 이걸 다 넣어줘요? 네, 1인분에 이야, 기름기. 흑점줄 전갱이랑 제빵어만 리필을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비싼 생선만 요청해도 그 부위만 떨어뜨리고 있어요. 이거 더 판다고 해서 제가 뭐 떼부자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육동가리 돔이라는 생선입니다. 포장해 놓으신 거예요? 예, 포장만 해놨죠. 왜냐면 얼려놔야 되니까. 꽝꽝 얼었는데요? 사실 얘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얘가 긴 꼬리 뱅에돔 같긴 한데 아마 맞을 거예요. 이 긴 꼬리 뱅에돔. 그리고 이게 이제 고등어인데 2.2kg짜리 자연산 고등어인데요. 이따 보시면 상태가 되게 좋을 거예요. 일반 고등어랑 다르게 뭔가 좀 다를 겁니다. 이렇게 푹 담기기만 하면 됩니다. 이 생선이 아까 전에 제가 뭔지 모르겠다는 거였는데 아마 이거는 1년 됐어요. 작년 여름에 잡힌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뭔지 모르는 건데 아마 긴 꼬리뱅에 돔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맞네요, 긴 꼬뱅. 배에서 잡자마자 혹은 낚시를 잡자마자 이렇게 바로 방열을 완벽하게 해서 오기 때문에 상태가 안 좋을 수가 없고, 또 저희는 다 채낚기 하나씩 잡자마자 손질된 거라서 극상의 선도를 자랑한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딱 봐도 좀 오랜 세월 고생한 느낌이 보이죠. 한 1년 된 것 같아요. 하지만 눈은 여전히 살아있죠. 누가 봐도 냉동처럼 생기진 않았습니다. 사장님, 근데 생선을 냉동시켜서 해동을 하면 해동하는 과정에서 네. 물 나오고 색깔 변하고 이래서 저희는 해동을 해도 갈변 현상이 없어요. 품질의 저하가 없습니다. 잘라볼게요. 냉동한 지 1년 된 거니까 오해는 하지 마세요. 1년 숙성한 거 이런 거 아닙니다. 숙성을 한 다음에 그 냉동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얘는 2주 정도 숙성한 다음에 얼린 거예요. 보시면 얘가 아직 다 해동이 안 됐어. 여기가 녹은데 여기가 아직 해동 안 된대. 그래서 여기 가운데 약간 하얗죠. 이쪽은 다시 돌아왔죠, 투명하게. 상태가 안 좋으면 투명하게 돌아오는 게 아니라 저기 하얗게 변하거든요. 얘도 이따 색깔이 돌아올 겁니다. 이따가 이제 해동된 다음에 한번 볼게요, 같이. 보시면 얼어도 이렇게 수분은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일정량의 수분은 안 나오는 게 이상한 거죠. 그러면 사기꾼이죠, 제가 그때는. 자, 다음은 저희가 육동가리를 좀 잘라 볼 겁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작은 사이즈는 일단 취급을 하지 않거든요. 사이즈가 큰 육동가리입니다. 얼마 전에 갖고 온 건 제가 국내 최대요 2.74짜리도 하나 갖고 왔었는데, 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이 정도면 1kg 넘지 않을까? 생긴 게 좀 이래 갖고 굉장히 비늘치기가 좀 곤란한 애들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런 생선들은 네. 어떤 메뉴에 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온라인으로 팝니다. 혹은 예약받아서 뭐 육동가리 돔을 먹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제가 이제 준비를 따로 하는 거죠. 얼마나 냉동이 돼 있던 애인가요? 얘도 한 2달? 손질을 좀 해놨고요. 이게 사실 생선이 얘는 살이 없어요, 별로. 여기 아직 살짝 덜 녹은 애들입니다. 아까 전에 육동가리랑 긴 꼬리뱅에돔이 이제 어느 정도 해동이 됐을 것 같아요. 냉장고에서 천천히 해동을 했거든요. 요게 육동가리돔인데, 근데 완벽하게 해동이 된 건 아닌데 색이 다 돌아왔죠. 아직 약간 여기는 안 녹았어요. 그러네. 이 꼬리 쪽은 좀 녹았고. 얘도 한번 따보면 어차피 또 저희 꼬리는 버리니까 색상은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색이 다 돌아왔죠. 아까는 이렇게 가운데는 흰색이었고 아래는 이제 원래 생선 색이었는데 원래 이제 냉동했다 하면 이렇게 투명한 색인 경우가 잘 없어요. 그러니까 뷔페에서 냉동 횟감들 보시면 다 하얗잖아요. 잘라서 한번 보면 식감, 질감도 유지가 되고 있지만 색깔도 잘 유지가 돼 있죠. 얘가 육동가리돔, 뱅에돔인데 질감을 느낄 수 있는 게 퍼석하다 쫄깃하다가 사실 이렇게 보면 알잖아요, 대충. 쫄깃쫄깃하네요. 네, 원물 상태라고 사실 보셔도 됩니다. 이제 고등어가 어느 정도 해동이 돼서 보여드리려고요. 원래 고등어가 네.
좀 이렇게 색깔 잘 변하고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비린맛 때문에 네. 관리가 힘든 생선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특히나 고등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얼렸다가 해동을 하면 살이 하얗게 변하고 중간에 혈압육 붉은 부분은 까맣게 변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유통되고 있는 상품들을 사실 보면 다 색이 변해져 있거든요. 근데 그에 반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색상이 원래 색깔대로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 자연산이다 보니까 원래 이렇게 붉은색을 처음부터 띄고 있는 거고, 그리고 선상 방열, 배 위에서 방열이 된 애기 때문에 생고등어 회로 드실 수 있는 겁니다. 얘는 지금 심해사바가 아니거든요. 색도 색이지만 두께가 일단 고등어 자체가 일단 너무 좀 좋은 고등어 같고. 그죠? 흔히 이 동네에서 사용하는 그 비속어 같은 게 있어요. 은어? 긴빠이라고 이제 일본 말로 물건을 원래 먼저 이제 몰래 빼온다는 얘기인데, 네, 긴빠이 한다 해서 좋은 물건만 먼저 뒤로 뺀다 이런 얘기인데, 이렇게 뒤로 먼저 빼는 네, 그런 물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색도 되게 좋잖아요. 요 가운데는 혈압육이다 보니까 좀 색깔이 진하죠. 더. 특이하게 원래 해동을 하면은 네. 물기가 막 사실 잘잘잘 막 흘러야 되는데 냉장 숙성 중에도 물은 계속 나오기 때문에 물은 나오는데 저희는 물이 거의 안 나와요. 지금도 얘를 뱃살을 감싼 지 좀 됐지만 이 정도면은 냉장 고등어에서 나오는 것보다 사실 물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여기도 지금 자른 부분이 이쪽에서 나오는 거지. 네, 딴 데는 지금 물이 안 나옵니다. 고등어 색상 그대로 잘 해동이 됐죠. 원래 이게 이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등어 아시는 분들은 알아요. 보시면 고등어 색깔이, 이건 누가 봐도 냉동한 색깔이 아니거든요. 이건 누가 봐도 생고등어 색입니다. 그러게요. 네. 우리나라에서 냉동회를 판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좋은 횟감 많은데 굳이 왜 냉동회를 먹겠어요. 일본 같은 경우엔 지금 슈퍼 프로즌 피쉬라고 그래갖고 이제 고급 기술을 사용해서 냉장 횟감의 식감을 최대한 살린 생선들에 대해서 얘네들이 미국 막 오마카세나 이런 데다가 막 수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쟤네들이 하는데 왜 우리나라는 해상 강국인데 저런 게 없을까? 나도 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만들게 됐고, 단골 손님들, 진짜 단골 손님들한테 먼저 테스트를 하면서 이거 어때요? 일반 냉동고에서 얼렸다가 녹인 거예요. 제가 마이너스 15도짜리 진짜 안 좋은 냉동고에서부터 테스트를 해서 그분들이 이제 블라인드를 제가 통과하고 이게 결과물입니다. 굉장히 찰집니다. 그러네요. 원래 이게 좀 잘못된 생선이면은 푸석푸석해지고 이렇게 부셔져야 되는데. 살아있죠? 감사하게 작년에 제가 중기청 경기청에서 표창을 받았습니다. 표창. 네, 이 빙결해갖고 표창을 받았고, 그 네이버 스토어에서 그 온라인, 그 무서운 온라인 스토어에서도 좋은 리뷰를 받고 있다. 이거 연어인데 2주 좀 넘게 숙성을 한 거예요. 옆면 색깔이 네, 이게 일단은 지금 너무 오래돼 갖고 약간 겉에가 굳어 있는데, 잘라서 보면 이건 또 건식 숙성이랑은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건식 숙성은 전체적으로 좀 건조된 느낌의 그런 형태를 띠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래 숙성을 해서 혈압육까지 완전히 이렇게 보여줘도 색깔이 보시면 갓 작업한 그 연어의 색깔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 이 안쪽은 완전히 그 습식 상태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건식에서 오는 특유의 그런 식감이 있는 게 아니라, 식감은 똑같은데 향은 굉장히 진하면서도 혈압육에 이제 갈변이 없죠. 원래 이렇게 좀 2주 이상 지나면 여기가 약간 새까맣게 변해야 되거든요. 딱 봐도 이거는 누가 봐도 수산물 하시는 분들은 2주는 됐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거짓말은 할 수는 없습니다. 보시면 기름이 응축됐는데 갈변은 없죠. 저희만 갖고 있는 기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시면 완전히 여기는 바깥쪽은 기름으로 떡져 있잖아요. 완전히 굳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죠. 작업을 잘못하면 이렇게 가는 겁니다. 얘는 버려야 돼요. 냄새는 많이 나진 않는데 이거는 좀 쓰기가 어려워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같은 날 작업된 건데 사실 얘는 제가 좀 관리를 잘못했어요. 똑같은 전처리를 했지만 얘는 좀 제가 그래도 관리를 했고,
얘는 이제 아까 전에 계속 쓴 애예요. 지금 오늘 촬영하는 동안 쭉 쓴 애인데 얘는 제가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남겨놨어요. 얘가 오히려 색상은 좀 좋아 보이는, 근데 좀 밝아 보여요. 네. 썰어볼게요. 사실 이 안쪽은 괜찮아요, 얘도. 그러네요. 막 방금 기름기가 막. 이 안쪽은 지금 완전 말짱한데 요 표면 있잖아요. 네네. 이렇게 다 흐트러지는 거거든요. 아, 네,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죠? 바로 그냥 갈라져 버리네요. 네, 얘는 못 쓰는 거고, 손 한번 닦고요. 이걸 한번 까볼게요. 까면 표면이 지금 까끌까끌해요. 아까랑 다르게. 자, 이쪽은 괜찮아요, 얘도. 근데 얘는 이제 먹으려면 여기를 다 뜯어내야 되는 거죠. 여유 있게. 왜냐면 여기까지만 돼도 이미 이 정도 1cm 정도까지는 맛이 들어요. 이 안 좋은 맛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만큼을 다 잘라야지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중요한 거는 관리 잘못하면 전처리를 해도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실제 정말 2주일 된 게 맞다라는 거를 증명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 말로만 2주일 됐다 그러고 실제로는 한 3일 된 거 아니야? 4일 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한번 드셔보실래요? 저는 먹기 싫은데. 한 점 주세요. 한 점만 드려볼게요. 아까 점심에 드신 거랑 맛이 조금 다를 수도 있고 똑같을 수도 있는데 드셔보시죠. 아, 다르죠, 맛이? 맛이 없다. 그죠? 훨씬 맛있는 부위인데 뱃살이라서. 아까랑 차이가 심하게. 그죠? 그러니까 얘는 보여드리려고 놓은 거라서 얘는 버려야 돼요. 기름기가 저 장난 아니에요. 열을 된 제빵입니다. 아, 열을 되네요. 얘는. 하지만 갈변은 없죠. 사장님은 껍질을 끝까지 네. 남겨놓고 딱 메뉴 나가기 전에 제거를 하시네요. 껍질을 까서 관리를 하려면 이쪽 반대쪽도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껍질이 남아있으면 한쪽은 좀 안 해도 되니까 조금 덜 힘들다. 요거 이제 흑점들 전갱이. 심화지 보시면 딱 보면 티가 좀 나죠. 이렇게 까뭇까뭇해진 데도 있잖아요. 단면 좀 보여드리려고 까볼게요. 이야, 기름기. 근데 이게 또 약간 살이 갈색으로 변해도 여기도 또 여기 나름대로의 맛이 있어요. 아, 그래요? 국민생선 광어입니다. 광어. 마른 데는 버려야 돼요. 좋아도 아까워도 아까워하지 말고 버려야 합니다. 뭉텅뭉텅 끝자락을 아예 그냥 다 버려버리시네요. 어쩔 수 없어요. 숙성의 숙명이랄까? 네. 오래됐지만 숭어는 고급 생선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씩만 나갑니다. 맛배기로. 익은 듯 안 익은 듯 굴절임. 저희 집의 시그니처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익은 건데 왜 안 익었지? 막 이런 느낌? 시오우니입니다. 시오우니. 소금에 절인 우니. 이거는 값은 비싼데 우리나라에서 좀 호불호가 있어서 요거까지만 쓰고 그냥 일반 우니로 이제 다시 바뀔 겁니다. 연어알까지 나가고 아르헨티나 홍새우 자연산인데 이제 횟감이 아닌 애들도 있어요. 얘는 횟감으로 유통되는 애입니다. 배에서 바로 얼려갖고 얘네들은 이제 소화할 시간이 없어갖고 좀 내장 이런 게 많아요. 이거 저희가 만든 소스거든요. 새우등 나왔습니다. 네, 프라임동 나왔습니다. 이게 본바용인데요. (269g) 원래 250g인데 잘못 썰었어요. 좀 잘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드립니다.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고 그래야 또 손님들도 재미가 있고. 이걸 다 넣어줘요? 아, 네, 1인분에 그래도 엄청 많은데요? 얼마에 파시는 거예요? 19,000원인데 수혜 중입니다. 가격 올리려고. 얘는 올릴 거예요. 대신에 좀 더 좋은 부위로 바꾸고 가격 올릴 겁니다. 이거를 막 다지진 않아요. 막 달진 않아요. 달면 너무 이렇게 식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또 달걀을 백달걀을 써요. 왜냐면 흰 달걀이 색이 예쁩니다. 파를 올려주고 김을 올려주면 완성이 되고요. 김은 한 번까지는 리필이 됩니다.
혹시나 몰라서 배달은 좀 더 드리고 있어요. 저울마다 오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저는 분명히 250g 넘게 이게 0점 맞춰서 갔는데 집에서 240g이 나오면 저는 거짓말쟁이가 된 거죠. 이 메뉴는 뭐예요? 아, 이건 무한 리필 오코노미입니다. 그래서 아직 메뉴를 세팅 중이라서 지금 회만 제공을 하고 있지만 메뉴 세팅이 완료가 되면 게장, 새우장, 저희 집의 인기 메뉴인 미니 치킨입니다. 나왔습니다. 저것도 무한 리필이 포함되는 거예요? 아, 포함을 시키려고요. 하지만 드실수록 손해라는 건 잊지 마세요. 지금 리필이 극점줄 전갱이랑 제빵어만 리필을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리필을 해드릴 겁니다. 가격이 좀 나가는 생선으로 알고 있는데 아, 그쵸. 좀 많이 비싸죠. 이렇게 좀 비싼 생선만 요청해도 그 부위만 계속 썰어주시는 거예요? 그 부위만 일단 썰어드리고 있어요. 사실 뭐 이거 더 판다고 해서 제가 뭐 떼부자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 얘는 그럼 지금 얘는 제빵어입니다. 제빵어. 네. 제빵어 흑점줄 전갱이만 한 10번 계속 달라 그러면 어떡해요? 계속 드리고 있는데 맛있어도 많이 먹을 수 있는 생선은 아니에요. 이게 참치랑 비슷해 갖고 기름기가 많고 너무 기름지고 막 끈적끈적한 그 등푸른 생선 특유의 맛이 있기 때문에 많이 드실 수 없는 건데, 제가 이거를 그냥 숙성하지 않고 했으면 설공설공하고 맛이 없어서 이렇게 많이 안 드실 텐데, 아니 내가 너무 맛있게 숙성을 해서 손님이 계속 드신다면 제가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무한리필을 하고 있잖아요. 회만 드시다 보면 물리잖아요. 물릴 때쯤 스테이크로 한번 기분 전환하시고 다시 숙성에 도전하실 수 있도록 호주산 와규 중에서 마블링 좀 좋은 애들, 가격이 싸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 손님들이 드시기에 우리 스위센의 품격은 충분히 좀 전달해 드릴 수 있다. 저희가 라면을 만드는데 좀 다른 점이 있다면, 국물을 짜게 하는 게 아니라 면을 차라리 짭짤하게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국물을 짜게 해서 면에 스며들게 할 경우에 국물이 너무 짜야지만 이 면이 스며들게 되고, 그럼 나중에 국물이 너무 짜지거든요. 근데 이제 면을 짭짤하게 한 상태에서 국물을 넣으면 면은 짭짤한데 국물은 그렇게 짭짤하지 않아서 충분히 국물까지 먹어도 이게 먹을 때 너무 짠 느낌 없이 좀 기분 좋게 드실 수가 있어서 저희는 좀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어요. 이 나무는 히노키입니다. 히노키. 이렇게 해서 일부러 태워요. 그럼 이게 어쨌든 고급 나무기 때문에 몸에 나쁜 것도 아니고 편백향이 같이 올라와서 저는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네네. 혹시 앞으로의 목표 있으실까요? 사실 제가 이 빙결회를 개발하게 된 게 수출을 한번 미국에 해보고 싶다. 왜냐하면 미국은 FDA 권고 때문에 지금 대부분의 지역이 계속, 특히 뉴욕주를 비롯해서 많은 주들이 점점 48시간에서 72시간 이상 냉동회만 사용할 수 있게 법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직접 수출할 수 있겠다면 정말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직접 서부 캘리포니아 쪽으로 넘어가서 법인을 세우고 유통 경로와 또 저희 기술을 뽐낼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보면 되게 택도 없는 큰 꿈이거든요. 지금도 제가 FDA 승인난 공장이랑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서 한번 뛰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